안녕하세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다 보면 와, 이거 진짜 사람 아니야?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로 그 마법 같은 기술의 커튼을 싹 걷어내고요. AI 챗봇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AI 정말 나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는 걸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멋진 비유가 있습니다. AI는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요. 인터넷 세상 전체를 거대한 이미지 파일 하나로 압축해 놓은 뭐랄까 좀 흐릿한 JPG 파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그 압축 파일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패턴을 찾아서 해동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패턴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기술이 사실은 아주 놀랍도록 단순한 목표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믿기시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본질은 결국 엄청나게 정교한 다음 단어 예측 기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다음에 피자가 올 확률보단 들어가신다가 올 확률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겠죠? AI는 바로 이 예측 게임을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문장을 가지고 수조 번 연습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만의 AI를 직접 만들어 본다고 상상해 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이거예요. 숫자밖에 모르는 기계한테 어떻게 언어의 의미라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초창기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단어마다 번호를 붙였어요. 왼쪽처럼요. 왕은 5번, 여왕은 6번, 카펫은 500번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왕과 여왕의 관계나 왕과 카펫의 관계나 그냥 다 똑같은 숫자 차이일 뿐이었어요.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오른쪽의 워드 임베딩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어를 그냥 번호로 두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의미의 지도 위에 있는 하나의 점, 그러니까 좌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도 위에서는요, 신기하게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운 곳에 모여요. 이 의미의 지도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이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수학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왕이라는 위치에서 남자라는 개념만큼을 빼주고 거기에 여자라는 개념을 더해주면 정확히 여왕의 좌표 근처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기계가 드디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AI가 단어의 의미는 알게 됐어요. 그럼 다음은 문장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줄 차례겠죠? 예전 모델들은요, 문장을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순서대로 읽었어요. 꼭 컨베이어 벨트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앞에 나왔던 내용을 까먹는 거예요. 어제 내가 도서관에서 빌린 그 파란색 표지의 책 있잖아. 그거 진짜 재밌더라. 할 때 그거가 책이라는 걸 기억 못하는 일종의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셈이었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Attention만 있으면 돼 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에서 나온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AI의 뇌라고 할 수 있죠.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 기술인 Attention은요, 아주 똑똑한 형광펜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여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라는 단어가 뭘 가리키는지 좀 애매하죠? 이때 어텐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쫙 훑어본 다음에 그것이라는 단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단어에다가 형광펜을 쫙 칠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바로 동물이겠죠. 이렇게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서 중요도를 표시해주니까 기계가 드디어 문맥이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근데 LLM이 왜 거대하다고 불릴까요? 바로 이 트랜스포머라는 뇌의 층을 수십, 수백 개씩 쌓아 올렸기 때문이에요. GPT-3 같은 경우는 무려 96개의 층을 가지고 있죠. 이건 마치 정보가 뇌의 여러 층을 거치면서 점점 깊게 처리되는 것과 같아요. 아래층에서는 기본적인 문법을 파악하고 중간층에서는 이야기의 주제나 흐름을 이해하고 맨 위층에 가서는 글쓴이의 숨은 의도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 파악하게 되는 아주 정교한 지선의 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뇌 구조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텅 빈 뇌에다가 지식을 가르쳐야겠죠. LLM의 학습 과정을 우리가 잘 아는 학교 생활에 한번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LMM의 학습은 크게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사전 학습.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책을 읽으면서 기초 지식을 쌓는 단계고요. 둘째는 미세 조정. 대화 예시를 보면서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배우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LHF라는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인간에게 더 유용하고 안전한 답변을 하도록 교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사전학습 단계는요, 도서관의 모든 책을 그냥 통째로 삼키는 것과 같아요. 세상 온갖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막상 대화는 전혀 못하는 너드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반 모델입니다. 그 다음 미세조정 단계에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수많은 질문과 모범 답안 예시를 학습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고 지시를 따르는 똑똑한 채팅 어시스턴트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AI가 여전히 유해하거나 편향되거나 좀 이상한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학습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RLHF, 우리말로는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AI에게 인간 코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같은 인간 평가자들이 AI가 만든 여러 답변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 답변이 더 낫네, 저건 좀 별로야 하고요. 그 다음 이 평가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심판 AI를 하나 만듭니다. 이 심판 AI는 인간의 취향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한 코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래의 챗봇 AI는 이 심판 코치한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스스로 답변을 계속 고쳐가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든 AI,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췄지만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LLM의 가장 큰 약점인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모델은 진실을 말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그저 통계적으로 가장 말이 되는 다음 단어를 아주 자신감 있게 내뱉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같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면요, AI는 세종대왕, 맥북, 던짐이라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막 지어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하면서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 바로 사실 확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는 물론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까지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이 대세가 될 거고요. 오늘 이야기한 이 환각 현상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AI는 우리의 말을 정말 정교하게 흉내내는 도구일 뿐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이 도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을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모방해서 우리 세상을 통째로 바꿀 엄청난 힘을 가졌죠. 이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